부부는 늘 가운데에 서 있었다. 앞에는 늙어가시는 부모가 있었고 뒤에는 아직 날개가 덜 자란 자식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사이 부부는 서로를 바라볼 여유도 없이 하루를 건너왔다. 남편은 60, 아내는 56. 누군가는 아직 한창 나이라고 말하지만 몸은 이미 다 알고 있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먼저 깨어나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한 박자 늦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멈출 수 없었다. 위에서는 병원비가 내려왔고 아래에서는 등록금 고지서가 올라왔다. 이 집의 부엌은 늘 조용했다. 말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말할 힘이 없었기 때문이다. 당신은 요즘 괜찮아? 이 한마디를 꺼내기까지 서로 너무 오래 버텨왔다. 똑똑하게 산다는 건 무엇이었을까? 젊을 때 그들은 똑똑하게 살고 싶었다. 열심히 일했고 남들보다 늦게 놀았고 가족을 위해 자신을 뒤로 밀었다. 그게 정답인 줄 알았다. 부모에게는 조금만 더 참으세요라고 말했고 자식에게는 지금이 중요해라고 말했다.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한 번도 묻지 않았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가? 똑똑하다는 건 더 버티는 게 아니라 무너질 지점을 아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너무 늦게 배웠다. 몸이 먼저 신호를 보냈다. 어느 날 아내가 병원에서 돌아왔다. 큰 병은 아니었지만 의사는 이렇게 말했다. 지금부터 관리 안 하시면 5년 뒤가 달라집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지금부터라는 말이 아니라 아직 늦지 않았다는 의미로 들렸기 때문이다. 남편도 마찬가지였다. 혈압약을 한 알 더 추가하던 날 그는 처음으로 돈보다 몸이 먼저 떠올랐다. 잘 사는 삶의 기준은 바뀐다. 젊을 때의 잘 산다는 기준은 분명했다. 연봉, 집, 자식의 성적, 남들의 시선. 하지만 이 나이에 와서 기준은 달라진다. 아침에 통증 없이 일어나는 것. 하루 한 끼를 편안한 마음으로 먹는 것. 밤에 누웠을 때 오늘도 버텼다가 아니라 오늘은 괜찮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게 잘 사는 삶이라는 걸 샌드위치 세대는 몸으로 배운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결과였다. 그들은 어느 날 이런 대화를 나눴다. 우리가 돈을 벌어서 뭘 하려고 이렇게 살았을까?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아내가 말했다. 건강했으면 좋겠어. 그냥 그거면 돼. 그 말은 포기가 아니라 정리였다. 돈을 좇느라 놓쳤던 우선순위를 이제야 바로 세우는 순간이었다. 이상하게도 몸과 마음을 먼저 돌보기 시작하자 삶의 균형이 돌아왔다. 불필요한 지출이 줄었고 관계가 정리됐고 일의 방향도 달라졌다. 돈은 그 뒤를 따라왔다. 앞서지 않았을 뿐이다. 가운데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아마 가운데에 서 있을 것이다. 부모의 마지막을 책임지고 자녀의 시작을 밀어주며 정작 자신의 삶은 미뤄두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싶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왔다. 이제는 똑똑하게 살아야 할 차례다. 더 버티는 삶이 아니라 더 건강한 삶으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잘 사는 삶의 본질이다. 돈은 정말로 그 뒤에 따라온다. 그러다 어느 날 느끼게 된다. 부모는 어느 순간부터 작아지고 있다고. 키가 줄어서가 아니라 부탁을 조심스럽게 하기 시작하면서부터다. 괜히 전화했나? 너희도 바쁠 텐데. 그 말 한마디에 중년의 자식은 마음이 먼저 무너진다. 하지만 마음이 무너진다고 해서 현실이 멈추지는 않는다. 부모의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아버지는 병원 예약 날짜를 헷갈렸고 어머니는 같은 말을 하루에 3번씩 했다. 큰일은 아니었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이제부터는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삶의 무게가 자식 쪽으로 넘어온다는 신호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자식의 등록금도 끝나지 않았고 자기 노후는 아예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는데 부모의 노후가 먼저 다가왔다. 효도와 현실 사이에서 우리가 모시면 되지, 이 말은 쉽다. 하지만 그 안에는 시간, 체력, 돈 그리고 감정이 함께 들어있다. 병원에 모시고 가는 하루는 휴가 하루가 사라지는 날이고 약값을 계산하는 순간은 노후 통장을 외면하는 순간이 된다. 효도는 마음이지만 돌봄은 체력과 자원이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중년은 반드시 무너진다. 부부는 여기서 갈린다. 부모 문제 앞에서 부부는 시험대에 오른다. 당신 부모잖아. 그래도 우리가 감당해야지. 누가 옳고 그르지 않다. 다만 이 시기를 넘길 때 부부가 한 팀이 되느냐 각자 버티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의 방향이 갈린다. 우리 부부는 처음엔 각자 버텼다. 그러다 둘 다 지쳤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다. 부모를 지키려면 먼저 우리가 무너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 똑똑한 선택은 죄책감이 아니다. 중년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있다. 모든 걸 직접 해야 효도라는 생각이다. 하지만 똑똑한 삶은 도움을 받는 걸 선택하는 삶이다. 지역 서비스, 방문 간호, 주간 보호, 제도와 시스템. 이건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오래 지키기 위한 선택이다. 부모가 바라는 건 의외로 단순하다. 너희 건강 챙겨라. 우리는 괜찮다. 부모의 진짜 바람은 자식이 자기 삶을 잃지 않는 것이다. 그걸 지키지 못한 효도는 결국 누구도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 가운데에 선 당신에게 부모의 노후를 책임진다는 건 대단한 사람이 된다는 뜻이 아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어른이 된다는 뜻이다. 모든 걸 떠안지 않아도 된다. 무너지지 않는 선택을 해도 된다. 그것이 가장 똑똑한 효도다. 그리고 잊지 말자. 이 길의 끝에는 당신 자신의 노후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자식은 항상 앞에 있다. 부모는 늘 지금에 있다. 그리고 중년은 그 사이에서 자기 시간을 가장 먼저 접는다. 우리는 언제부터 내 삶을 미뤘을까? 조금만 더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이 말은 중년의 주문이다. 자식이 대학을 가면, 취업을 하면, 결혼을 하면. 하지만 그 조금은 어느새 10년이 되었고 거울 속 얼굴은 그만큼 나이를 먹어 있었다. 자녀의 미래는 왜 늘 급할까? 자식의 인생은 늘 중요한 시기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지금 이 선택이, 지금 이 학원이, 지금 이 지원이 아이의 평생을 결정할 것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년은 자기 삶의 속도를 줄인다. 아니, 아예 멈춘다. 하고 싶었던 일, 돌보고 싶었던 몸, 회복하고 싶었던 마음 모두 나중에로 밀린다. 하지만 자녀는 보고 있다. 자식은 부모의 말을 기억하지 않는다. 부모의 삶을 기억한다. 늘 지쳐있던 모습, 항상 미안해하던 얼굴, 자기 삶 없이 버티기만 하던 하루들. 그 모습이 자녀에게 남긴 메시지는 분명하다. 어른이 된다는 건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거구나. 이건 부모가 원한 교육이 아니다. 중년의 현재는 사라지지 않는다. 자녀의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면 그 현재는 사라질 것 같지만 사실은 몸에 남는다. 회복되지 않는 피로, 이유 없는 불안, 웃는 법을 잊은 표정. 중년이 무너질 때 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 자녀다. 똑똑한 부모는 다른 선택을 한다. 똑똑한 부모는 모든 걸 대신해 주지 않는다. 대신 자기 삶을 보여준다. 몸을 돌보는 모습, 관계를 정리하는 태도, 무리하지 않는 선택. 이건 이기심이 아니라 가장 현실적인 교육이다. 자녀의 미래와 나의 현재는 대립하지 않는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도 안심한다. 부모가 건강해야 자녀는 자기 인생을 살아간다. 자녀의 미래는 부모의 현재 위에 세워진다. 가운데에 선 당신에게 이제는 자녀의 미래 옆에 당신의 현재를 나란히 놓아도 된다.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가 당신 인생의 후반전이다. 그리고 기억하자. 건강하게 잘 사는 부모의 모습은 자녀에게 남는 가장 강력한 유산이다. 이 모두를 해내고 있는 우리는 마지막 샌드위치 세대다.